안녕하세요. 오성물 컨설팅 박병철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에 차주 인터뷰라던가 업체 인터뷰 아니면은 일자리 공고 아니면 운수 좋은 날 이런 것처럼 좀 밝은 분위기에서 얘기할 주제는 아니요. 이미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현재 화물업계에 있는 물류회사 그리고 분양회사, 컨설팅 회사를 그들만의 실체를 낱낱이 좀 폭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류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략 한 300만 대 정도의 화물차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 월마다 트럭의 판매 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약간 조금 유명한 트럭커 분들 계시죠. 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화물업계에 발을 들일 생각 하지 말아라. 나는 한 달에 마이너스 찍는다. 지금 돌아가는 실적이 말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차주들이 속해져 있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똑같이 못 먹고 살까에 대한 주제를 좀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이 영상에 만약에 뷰수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업체라던가 업자라던가 담당자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저 영상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직 차주분들 혹은 예비 차주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실체를 폭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큰 주제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특정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물류회사. 통칭 이제 화주, 원청 아니면은 이제 물류회사 혹은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IMF 이후로 3PL, 3PL이라는 물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면은 화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벤더라고 보시는 게 사실상 맞아요. 제가 이전 영상 그리고 예전부터 설명을 해왔던 거지만 특정 운송권을 가진 업체는 원청사라고 합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제가 했었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1차 벤더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1차 벤더라는 게 꼭 규모가 커서 1차 벤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 근처 한 1, 2km 반경 이내에 있는 땡땡 물류 상호 통운 로지스 이런 회사들이나 지나가다가 꼬마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이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류 회사들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현직 차주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고요. 차주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차주가 5톤 차주라 가지고 평균적으로 매출이 1000만원씩 해요. 보통은 물대비, 수수료라 해서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매출 1000만원씩 하면은 요즘에 물대비가 대략 한 7에서 7% 이상이죠. 8%, 9% 되는 데들도 있고, 7%다라고 치면은 한 달에 대략 한 70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차주 10명이면 7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원 수가 아무리 적다고 치더라도 회사도 운영해야 되지, 대표도 가져가지, 밥값도 해야 되지,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이,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소박해요. 저는 그냥 밥값만 벌고 살면 돼요. 한 30만원만 챙겨주세요. 이런 직원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수익을 얻어갈까요? 현직 차주분들,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칼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칼질. 애초에 단가, 화주한테서 설정된 최초의 단가에서 자르고 차주한테 주는 거죠. 보통은 예를 들어 한 150만원 정도로 화주가 책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30, 40 혹은 50 정도를 뗀 다음에 추가적으로 7%를 더 떼가지고 차주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칼질이 있는데, 중요한 건 차주분들은 내가 몇 차 밴드에 있든 11차 밴드에 있든 35차 밴드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잘 나오고 안정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밴드에 가야 되는 이유는 칼질을 한다 치더라도, 칼질 안 하는 회사 없어요. 칼질을 한다 치더라도 수수료는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화주와의 계약이 끈끈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지기 때문에 1차 밴드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배송을 한다고 쳐요. 세탁기를 배송을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일한 지 4개월 만에 화주와의 계약이 결렬이 됐대요. 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지나서. 근데 보통 1차 벤더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벤더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일자리 사기들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자리로 어떤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가? 왜? 회사는 다 똑같거든. 뭐 여기 가도 물류, 저기 가도 상온, 저기 가도 통운, 이게 다 똑같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차주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차주분들이 그 업체에 가서 보여달라고 미리 전화로 얘기하고 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미리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 놓아요. 공문서 뭐 위조,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그냥 위조된 서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서류를 제가 이거 좀 찍어 가도 돼요? 좀 찍어서 제가 네이버에 올려가 진짜냐 한번 볼게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양회사입니다. 분양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고차를 파냐 아니면 신차를 파냐, 그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고차부터 먼저 볼게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뭐 카페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금액이 원래 그 금액이냐, 원래 차량 금액이나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전에 이영권 대리가 중고차 이제 가격에 대해서 세부 내역 이런 것들 좀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차를 타던 사람이 차를 상사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상사는 애초에 이제 이 차주한테 샀던 금액에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내놓을 거예요. 사이트나 어디나 내놓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뭐 그 대표가 다이렉트로 차주로 뭐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사에 그렇게 내놓으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중고차 딜러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고차 딜러가 자신의 피를 붙여서 팔게 될 텐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 캐피탈적인 부분을 또 건드리는 캐피탈 업자가 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 캐피탈 업자가 끼게 되면 본인들의 또 수당도 챙기고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율이 한 8% 초반에서 많게는 10몇 프로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대략 뭐 좀 신용등급 좀 괜찮다, 아니면 좀 나는 선수금 있다라고 하면 8%가 나와야, 8%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보통 9% 후반, 10% 후반, 10% 초반 막 이렇게 뽑습니다. 그거는 그 캐피탈 업자가 추가적인 자기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애초에 나온 단가, 그 가격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5톤 차였는데, 그 2억 4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중고차 업자들 그리고 업체들 통해서 알아보고 한 결과 실제 가격은 1억 2,500이었습니다. 이 1,500만 원 차이를 약간 조금 마음이 깊으신 분, 깊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서류를 조금 처리하기가 아직은 미숙하고 난 이 일이 처음이고 하니까 수업료다, 수고비다 하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내가 저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을 애초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1,5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이 1,500만 원을 매출로 해가지고 순수익으로 일으키려면 적어도 몇 달이에요. 적어도 순익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승용차로 따지고 보면 아반떼나 K5 한 대 정도 뽑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차 진행 시에, 신차라고 하면은 뭐 나라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나라에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신차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라는 개념이 통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차 빼고 나머지가 다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특장, 축, 넘버 이런 거는 시세라는 건 있어도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윙을 뽑아요. 내가 택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윙을 뽑는데 이상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연찮게 봤는데 뭐 냉장 윙이 돼 있다거나, 그러면 이 냉장을 붙임으로 해서 단가 자체가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의 차액을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경우.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넘버를 보통 요즘에 한 200, 300이면 임대 넘버를 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쳐두고 한 1000만원 정도라거나 아니면 용돈이라고 좀 인지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발생하는 수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막 챙겨요. 그러면서 막 불어나 신차금액 똑같은 신차인데 여기 가면은 뭐 1억 2천이고 여기 가면 1억 3천이고 어디 가면 1억 7천이래. 다 달라요. 물론 들어가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넘버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넘버가 혹시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1000만원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런 돈을 받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거 아니죠. 이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해놓는 것 자체가 사기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대출 이후에 금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의 또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저렴하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로 이득을 좀 취하기 쉽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차량을 또 밀어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차 진행할 때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프리미엄의 정당화입니다. 저희도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일자리들이 있겠지만은 이 프리미엄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는 확실히 보셔야 돼요. 정말 괜찮은 일자리고 해당 프리미엄을 줄만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지원해주고 차량을 사주고 하는 그 딜러한테도 절반이 들어가는 건지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제가 일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 라고 봤을 때 그 프리미엄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했던 일자리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업체에 총 진행했던 게 1000만원이에요. 근데 뭐 딜러한테 절반 500 들어가고 내가 회사에 준 게 500이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는 50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프리미엄이 사용되는가도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걸 좀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희 이영원대리가 이전에 스트리밍 영상이나 이런 여기에서도 저희 견적서 다 오픈합니다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분양에서 다음에 컨설팅 회사. 오성물류 너네 자체를 까내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 회사를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회사는요 일자리를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 차주나 차주가 들어가서 확실히 내가 말했던 그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는지를 봐줘야 되는 건데 차를 만들면 안 됩니다. 원래 컨설팅 업체들은 차를 만들면 안 돼요. 분양업체죠.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아니죠. 보통 차를 만들면 안 되고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내가 갔을 때 이 일자리는 뭐 예를 들어서 대우차밖에 안 된대요. 뭐 현대차밖에 안 된대요. 아는 건데 내 그 화물차라도 외제차를 좀 타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지. 볼보 타고 싶고 벤츠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하는 게 맞지 안 됩니다. 이 일자리 무조건 대우로 해야 돼요. 대우가 껴있어요. 어째요 저째요 현대가 껴있어요. 현대 일자리.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는 관리를 해야 돼요. 컨설팅을 했으면은 이 사람 잘 정착을 해서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례가 있었는데 차주가 일을 하다가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막 팔꿈치가 나갔어요. 아니면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다리 무릎에 연골이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쳤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차주분들 그리고 조금 있지만 이건 회사를 좀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지휘변호사도 있죠. 지휘변호사 준비하고 있는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성물류 컨설팅 너네 뭐하는 회사냐?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는 컨설팅만 하는 업체입니다. 차 알아서 만들어 오세요. 넘버 쓰고 싶은 거 쓰세요. 특장 우리 삼촌이 여기 가래.
우리 아버지가 여기 한번 가보래요. 거기 가서 알아서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다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봐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간에 할부 금액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리 최소 1년 이상 제가 합니다. 아니면 저희 이영원들이 가든 박예미 매니저가 가든 1년 이상 관리를 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일자리든 간에 성수기랑 비수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분기 단위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1년 정도를 이상 없이 지내야지 다음 그 일을 쭉 계속 해나갈 수 있고 그 계약권이 빠그라지지 않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1년간의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된다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자리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차량 브랜드에 있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도 소개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차주분들한테 소개받거나 저희가 받는다고 이거를 여러분 이 일자리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한 분기 이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가는 차주들이 있죠. 그 차주들 잡아서 물어봐요. 회사에 뭐가 불만이었냐, 왜 싸웠냐, 뭐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냐를 보고요. 계속 일하는 차주분들한테도 들어봐요. 너희 회사 뭐가 장점이야? 얼마나 벌어봤어? 어떤 비수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일자리가 적어도 이 부분을 지키는구나, 괜찮구나, 이 회사 좋은 회사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을 저희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을 하시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것도 당연히 운송업이고 물자만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들도 그렇고 차주도 그렇고 서로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뭐 그게 뭐 프리미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반 분야업자들이나 아니면 분야업체 아니면 컨설팅 회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뭐 실제로 컨설팅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업자가 없거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밴드에 특히나 많은데 어쨌든 이 회사들이 차주를 소개시켜줘요. 차량 진행하고 넣어놓고 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관리가 없어요. 예. 그냥 들어가서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물류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둘이 싸우고 하면 자기가 돈을 받거나 뭐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이상 자기가 돈을 받거나 뭐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둘이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요. 아니면 현재 일자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저희가 차후 차선책들, 해결책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던가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기업 컨설팅.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보통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기업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 갔다가 전라도에서 서울 가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경상도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 노선이 없죠. 저희가 이거를 다른 회사와의 조인을 통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차주분들이 좀 더 이득이 되게, 기업이 이득이 되게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화주가 아니지, 이제 원청이나 1차 벤더에 계신 담당자분들은 하루 종일 배차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 현장에도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화주 영업도 대신 해드려요. 그래서 적정한 단가에 회사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은 이 물류회사라든가 1차 벤더에 계신 분들은 차주의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적으로 무슨 일이 되도록이 없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행사가 너무 길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해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주에 대한 멘탈 케어적인 부분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짧게나마 한 20분 정도 짧게나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가 말한 내용 좀 틀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던 건데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면 뭐 밑에
아래에 보이시는 댓글창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성물리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